안녕하세요. 자, 여기 우리가 매일 쓰는 두 개 인기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하기스의 기저귀와 타이레놀 진통제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회사가 최근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하기스의 제조사 킴벌리 클라크가 타이레놀의 제조사 캠브를 무려 487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이는 미국 소비재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죠. 보통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킴벌리 클라크의 주가는 캠브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고, 반대로 캠뷰는 킴벌리 클라크의 인수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인수자인 킴벌리 클라크의 주가는 2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14.5%나 하루 만에 하락해 버렸는데요. 반면 팔리니 캠브의 주가는 하루 만에 12% 넘게 폭등했죠. 시장은 왜 이 빅딜을 승자의 저주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먼저 합병을 한 킴벌리 클라크의 큰 그림, 즉 빅피처를 이해해봐야 하는데요. 이번 인수는 단순히 제품 몇 개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죠. 킴벌리 클라크는 하기스, 크리넥스 같은 생활용품의 강자로 불리고 있죠. 반면 캠뷰는 타이레놀 외에도 리세린, 밴드에이드, 뉴트로지나 등 강력한 헬스케어 및 퍼스널 케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이 둘이 합쳐지면 세계 1인 P&G에 이어 2위 유니레버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초대형 소비재 공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연간 매출액만 약 320억 달러, 하나 약 4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를 갖추게 되죠. 이건 마치 가전용품의 전문으로 팔던 대형 할인마트가 알짜배기 약국과 화장품 매장을 통째로 인수한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킴벌리 클라크의 마이크 쉬 CEO는 이번 합병을 두고 소비자들이 점점 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즉, 킴벌리 클라크는 기존의 생활용품 영역에서 벗어나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헬스케어의 영역으로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또한 양사는 이번 합병으로 3년 내 19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4년 내 5억 달러에서 최대 14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합병처럼 보이지만 이번 합병을 두고 참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 완벽해 보이는 합병에는 치명적인 소송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캠뷰의 핵심 제품인 타이레놀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 문제죠. 현재 캠뷰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 논란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더욱 불을 지폈고, 급기야 지난달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캠뷰가 이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물론 캠뷰와 FDA, WHO 등은 즉각 반박했지만 이 논란은 지금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여파로 캠뷰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30% 넘게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고 있죠. 이제 뭔가 킴벌리 클라크의 주가 폭락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킴벌리 클라크가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얻는 대신 앞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이뤄질지 모르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반대로 캠뷰의 주주들은 폭락하던 주식을 무려 46%라는 프리미엄으로 킴벌리 클라크가 떠안아 주다 보니 폭탄도 떠안기고 나가서 프리미엄까지 받으면서 주가 상승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타이레놀이라는 메가톱급 인기 제품과 더불어 헬스케어의 강자로 불리던 캠뷰가 어쩌다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캠뷰는 원래 존스앤드존스의 소비자 건강 사업부였죠. 존스앤드존스는 이미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으로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를 우려한 존스앤드존스가 2023년 이런 법적 리스크가 큰 소비자 사업부를 따로 떼서 캠뷰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회사를 분사시켰죠.
하지만 캔뷰는 독립하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타이레놀 리스크가 터졌고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정말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자 스타보드 밸류 같은 행동주의 투자 펀드들이 캔뷰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경영 개선과 함께 회사를 매각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죠. 결국 캔뷰 이사회는 독립 2년 만에 이 회사를 매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킴벌리 클라크가 백기사처럼 등장한 거죠. 킴벌리의 입장에선 거대한 싱크홀 위험이 잠재된 금싸라기 땅을 매입한 것과도 같은데요. 그들의 땅의 가치가 워낙 높아 만약 싱크홀이 무너지더라도 그 복구 비용을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킴벌리 클라크의 이사회 역시 이 리스크를 몰랐던 건 아닐 거고 그들은 의료, 법률 전문가들과 수없이 회의를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가치를 창출할 기회라며 인수를 감행했죠. 정리해보자면 이번 70조 원짜리 빅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킴벌리 클라크는 세계 2위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했죠. 다만 그 대가로 단기적인 주가 폭락과 타이레놀이라는 거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로 말이죠. 시장은 단기적인 리스크에 베팅하며 킴벌리 클라크의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킴벌리 클라크의 경영진은 이 소송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캔뷰의 브랜드 가치가 이 모든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판단을 하며 베팅에 나섰죠. 그들은 타이레놀 리스크라는 이 독이 든 성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독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인수가 정말 승자의 저주로 끝날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신의 한 수가 될지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소비재 시장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상 뉴스너머였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